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한 달을 남겨놓고 책을 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휘둘린 나라가 아니냐. 특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뭐 이런 사설도 오늘 여기저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2부는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 문재인 대통령 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3부는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게 제3부의 제목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자화자찬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도 있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결산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했다는 그 어록을 갖고 이런 책을 만든다면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 후회, 그 다음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소회 같은 것, 그 다음에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약간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이 책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제 면밀히 살펴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졌지요. 그래서 도와 각 신문의 일면톱으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면밀히 살펴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국방부 쪽으로 국방부 청사 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고 국방부 청사에 있던 합참이 합참 건물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합참의 또 일부 기능은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로 옮아가고 이렇게 연차적인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백억 규모의 이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비를 의결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 그것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많은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얘기는 따로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뭐 덕담을 나눴다느니 뭐 화기애애했다느니 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다느니 하는데 정작 실무자들 대표 그러니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서 해야 되는 그 실무 협상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아침 한 신문이 이런 과거지사를 취재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일각에서는 2017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난 다음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합참을 말합니다.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후보지로는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이 꼽혔다.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재인 정권이 5년 전에 5년 전도 아니죠. 4년 반쯤 전에 이미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보 공백을 문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은 아이러니 같다.
네, 이제 연말이 되면은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왜 각 정부 부처에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데 채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악착같이 그 돈을 다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돈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남은 돈만큼 삭감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에 100억이 할당됐는데 10억이 남았군. 그러면 그 10억은 필요 없는 돈이 할당됐다는 뜻이네. 그 다음에는 10억 삭감, 90억만 할당. 그래서 어떻게든 각 부처는 그 당해년도에 할당받은 예산을 100%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해외 출장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장차관들이 지금 3월이죠. 그리고 4월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여기저기 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다음 달 5일까지 태국, 터키, 남아공 3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27일부터 29일까지 북아프리카 튀니지, 그 다음에 김창룡 경찰청장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달에 간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방문하고 있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과 불가리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짤막한 8면봉이 있는데요. 이제 각 부장들이 아주 짧게 촌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기 말에 장차관들이 우르르 해외 출장을 나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챙기는 것도 끝까지 한치도 빈틈없이. 알박기 인사는 물론이려니와 알박기 인사와 관계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치도 빈틈없이 알뜰하게 챙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지금 이제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초대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지요. 초대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하마평이 뭐 여러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대개 사람들이 다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를 물색을 해서 그 인원을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핵관 그중에서 특히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제 그 명단을 지금 취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명이 추려졌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 3명의 이름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이렇게 3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통합위원장,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 3사람이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인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 말쯤,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이라고 해봤자 내일 모레 상관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나와도 뭐 놀랄 것이 없을 만큼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혹은 토요일 이제 이렇게 총리를 지명을 해야 총리의 지명과 청문회와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인준 절차가 다 통과를 하려면 35일쯤 걸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렇게 해야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 때
이제 국회 임명 동의까지 통과한 총리가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상 역순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총리 후보자가 취합이 되고 아마 내일 모레 아마 주말 중에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동아일보는 아주 못 박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과거 정부 때 다 그렇게 경제 부문의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언론은 가령 임종용이나 최중경도 살아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를 이제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지명을 하기 직전에 있다. 하나는 경제 전문 총리. 뭐니 해도 국민들의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펴져야 되는 그것이 첫 번째다. 부동산 문제 잡아야 되고 경제 성장 이루어내야 되고 그래서 경제 전문 총리 이것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국민 통합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은 주로 호남 출신 인사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문 총리를 하면은 과거에 경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지는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찾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겹쳐지는 사람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경제 관료를 뭐 여러 군데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호남 출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은 이제 김한길 이분은 뭐 호남 출신은 아니고 원래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민주당 쪽하고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장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죠. 지금 취임식 준비위원장 여기는 호남 출신이면서 동시에 민주당 쪽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디로 가지?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그다음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뭐 단일화 공동 합의문이 나왔을 때는 초대 총리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이제 이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안 하겠다. 내각에 들어가지를 않겠다. 총리를 안 하겠다. 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총리를 안 할 뿐더러 가령 뭐 경제부총리, 과학기술 뭐 그쪽에 뭐 새로운 신설된 부처가 생긴다면 그쪽에 부총리,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맡아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아무튼 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다. 두 번째, 당대표도 도전하지 않겠다. 당권도 생각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은 그 합당의 최종 절차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당권 도전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총리도 안 하겠다. 당대표도 안 하겠다. 그러면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디 굵직한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예컨대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지사나 이런데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오로지 인수위원장의 직분에 충실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진짜 속뜻이 무엇일까? 이제 이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도 소용없다. 총리도 소용없다. 지방선거에도 안 나간다. 인수위원 이 직책만 끝까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인수위원회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